그 당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나? 옆방에 친구들도 다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이 여행 간 걸 들켜요. 또 회사 앞에 찾아오고 회사에 전화 걸고. 아, 이미 복수를 시작한 건가요? 그때부터? 그 경찰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제 신고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신고녀는 그 운영자가 본인을 이제 허위 신고와 그 스토킹으로 강제 탈퇴 조치하고 카페에 공지를 해서 자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두 명령을 받고 당일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관 앞에서 진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그 무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폭행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조사관님 이게 성폭행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조사관도 자기도 이해는 안 되지만 판결이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결문을 보여줄 수는 없대요. 사건 관련자, 그다음에 이제 법적 대리인 이런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이제 판결이 나왔는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네네네. 첫 번째,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네? 이게 뭐라고요?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네. 얼굴을 찡그렸다. 여자분께서 얼굴을 찡그리셨다. 네. 이 얼굴을 찡그렸다라는 게 성폭행을 거부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주 동안 벌어졌던 둘 사이의 데이트, 그리고 만남. 이게 당시에 성폭행 당시에 성폭행이 아니라고 하는, 성폭행이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리즈님께서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실까요? 관계 당시에 그렇게 성폭행을 당할 때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어떤 성관계에든 네. 한 사람이 노라고 했을 때 그게 의태어든 의성어든 어떤 말이든 했을 때 노라고 했을 때 진행이 더 이상 되는 거 그건 폭행이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그 이후에 애정행각을 한 거와 그 시점을 나누었을 때 네. 충분히 성폭행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여자든 남자든 구분이 지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 여자는 찡그렸다는 건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가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본인도 분명히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여성분의 행보가 쉽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법원에서 거거든요. 성폭행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그 네네. 시점을 확장해서 그 이후에 너의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점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판결이 맞아요. 그렇게 나온 거고 그녀는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단추는 그렇게 끼워졌지만 그 뒤에 잘해보라고 했으나 그 남자가 빠른 종결로 보복성 성폭행 고발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 여성분이 얼굴을 찡그린 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네요. 아니, 성폭행 했던 그 시점, 그 당시와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행동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싫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서 얼굴을 찡그렸어. 근데 그 다음에는 괜찮았었나 봐요. 네.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무릎 베게도 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2주 동안 또 이렇게 다니고 네. 그런 스토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피해자의 진술,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 성폭행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자, 과연 성폭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을 때 심지어 부부라 하더라도 네. 아내가 혹은 남편이 어떤 일방이 나는 오늘 원하지 않아 했을 때 진행되는 건 다 폭행이라고 부부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녀가 행동을 그렇게 한 거하고 성폭행이 판정된 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남자분들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고 하시는데 노는 노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고 노는 노다.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건 어떤 그런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건가요? 와우. 저는 딱 그 생각 딱 하나만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네.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일방적인 그런 나의 이 행동이나 네. 나의 일방적인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로맨틱하지 않아. 왜요? 키스해도 돼? 응? 아니 나는 그거를 해도 물어본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지금 키스해도 돼? 그렇게 지금 이거 실제 상황인가요?
수전 씨는 어떻게 저는 이 보십니까? 사건을 계속 들으면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분 신고자님을 이렇게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네. 너무 억울해. 짜증나. 여자분이 짜증나는 아니야 남자분이. 남자분이 억울해. 짜증나. 만에 하나 정말 이 사람이 억울한 거다. 그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 거짓 진술이라도 일관적으로 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피해를 봤다. 이거는 정말 성범죄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쇠고랑을 차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정말 그 억울하게 그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 저희끼리 의견을 낸다라고 해서 그게 뭐 정답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변호사님 의견을 저희가 이걸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성폭행 판결이 났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여정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예, 반유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사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드릴 건데요. 반 변호사님, 영자님께서 들으신 내용이 이제 피해자가 눈을 찡그렸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폭행이 인정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성범죄라는 것이 사실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함부로 당사자의 진술을 믿어주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증거해야 되고 그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는 그 피해자 진술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그 진술이 일관되는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지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진술할 때의 태도, 뉘앙스까지 검토를 하면서 얻게 된 심증으로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당했다고 하면 무조건 남자는 억울하게 처벌이 된다라고 이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고 오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신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 일반적으로는 단편적인 피해 사실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선고 당시와 그 후의 정황까지 모든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유죄 유무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피해자 진술에 일단 신빙성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사정까지 고려를 해서 판결이 내려졌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눈을 찡그렸다,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는 우선은 법원은 성관계 합의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채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가 되어서 찡그렸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눈을 찡그리는 등 어떤 피해자의 거부 의사라든지 그 이후에 거부 태도들이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 사실에 나아갔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판결문의 판결 이후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 사건 발생 후에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도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판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거나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거나 이런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이런 대응 태도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기대를 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피해자의 그런 진술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020년 10월 29일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취지의 판단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법원이 사건 발생 후에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느낄 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 판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범죄를 경험한 다음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제3자 입장에서 특이성이 느껴진다, 이례적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 당사자의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법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무릎 베개를 해주고 음식을 먹여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점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 추세인 거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 호텔 수영장에서 남성이 이제 여성의 허리를 안았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남성이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서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남성은 재판 과정 내내 이제 강제추행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다움을 이야기를 해요. 이 여성이 그 장소를 빠져나갈 때, 도망갈 때 배영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다운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다른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피해자가 성폭행 범죄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지고 또 영화관도 같이 가기도 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같은 동호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카페랑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동호회가 이 여성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거를 알리지를 못했고 또 도망치지 못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이 피해자다움을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곧바로 피해 사실에 관해서 뭐 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법원이 그 피해자의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성범죄가 되느냐 아니냐, 합의한 성관계였느냐, 당사자들 간의 진실 게임처럼 서로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할 때 어느 쪽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합의해서 하고서도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들켜서 난 성범죄 당했어 라고 성범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런 무고죄는 수사 단계에서 직권으로 수사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무고죄를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느 한쪽 말만을 듣고 피해당했어요, 나는 피해자예요 라는 말만 듣고 유죄를 선고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덜어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무고 사건에 대한 그 법률가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이상 강유정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네, 변호사님 말씀 듣고 왔습니다. 일단 뭐 법은 현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카페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할 때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법원 판결문 가져와라.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공지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잖아요. 물론 법원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명확한 거, 예를 들어서 모임 자리에서 가끔씩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모임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어요. 여자를 만지고, 술 취해가지고 만지고 했는데 여자가 큰 소리를 막 소리 질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목격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피해 예방이나 빠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카페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 법원 판결문 나오기 전에. 근데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거나 또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법원 판결문을 기다린다는 거.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 네. 거기 댓글 놀이를 하다가 제 닉네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 놀이를 했는데 제 닉네임이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는 얼마나 맛있어? 성희롱이 되나요? 성희롱이 됩니다. 내가 찡그렸으니까. 뭐 그렇죠. 내가 찡그렸으니까. 그 댓글을 보고 찡그렸으니까. 이것도 다 되는구나. 이왕이면 마시고 싶은데 그렇다고 쓸 수도 없고, 그치? 그렇죠.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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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결의에 참 표정 보셨어요? 맛있는데.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 의견은 이렇다. 자, 다음번 해돌TV에서는 또 다음 편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